그러면 제가 버려야 할 것들의 그 첫 번째 그 5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한다. 저희가 그 범행의 차제에 보게 되면은 범의 바른 스승에서부터 감각의 대문의 단계까지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나가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는 선택의 문제라면 5개와 10개를 떨쳐버리는 것은, 오롯이 버려야지만이 다음에 범행 차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이 3개의 그 중생들을 묶어 놓는 10가지 묶임을 버려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먼저 범행의 장애가 되는 낮은 단계의 묶임인 5가지, 5개를 먼저 버려야 한다. 그럼 5개는 무엇인가? 5개는 확립된 삭디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마음의 5가지의 덮개인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감각적 오욕. 감각적 오욕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인식 대상에 대한 욕을 감각적 오욕이라 하는데, 이 욕을 자아로 추착하고 자아되는데, 그게 오욕 칠정에 빠지게 되게 되면은 범행은 고사하고도 욕계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감각적 오욕은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데요. 이 악인은 분별의 참으로부터 나타나는 적이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증오하거나 악담하거나 격렬하거나 분노하거나 원한 등이 일어나는 그런 장애인데요. 이 악인은 남을 해치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해치게 되고 이거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반드시 떨쳐야 되는 덕계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해태와 홍침은 무기력함이나 정신적인 태만, 나른함, 식곤증 등이 일어나는 장애인데 이런 해태와 홍침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되면 스스로 경책하면서 제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해태와 홍침이 좀 깊게 빠지게 되면 의심이라는 장애가 발생이 되는데 이 의심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상실되고 다음에 결정하는 장애가 일어나는 장애인데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결정과 마땅히 해야 하는 행과 하지 않아야 될 행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해서 자신감의 상실함에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범행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해태와 혼침에서 일어난 의심의 장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견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게 되고 이 의심은 점차적으로 더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묘목이나 좋은 씨앗을 좋은 밭에 심었는데 주변의 잡초라든지 잡목으로 인해서 이 좋은 씨앗이나 묘목을 갖다가 말라 죽게 하는 이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심 또한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묶임 중에 하나이고 마지막으로 들뜬과 후에는 이러한 의심들을 갖다가 버리지 못하면 점점점 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 의심이 더 증강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비단 의심에 의한 들뜬과 후회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과도한 열의에 의해서 들뜬과 후회의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자아로 추측하는 걸 범행자가 알아차렸을 때는 죄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무아이고 무아인 것은 고임을 알아차리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감각적 오욕, 다음에 악의 의심은 탐진치로서 욕계의 자양분이라고 하셨고 이 욕계의 자양분은 범행의 근본적인 장애가 됨으로써 삼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계는 사티 확립을 방해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안목을 없애고 그다음에 지혜를 없애서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오계가 버려지게 되면 환희와 희열이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림으로써 생긴 희열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로서 사티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초선정에 이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5가지 묶임에 대해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세라더바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식결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전 시간까지는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면서 범행을 성취하는 과정을 말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버릴 것을 벌어가면서 이제 범행을 성취하는 이제 그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옥에는 이제 저기 세라도바님 말했고, 저는 식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식결은 이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를 벗어나는 수행을 할 때 해당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상계에 묶이게 하는 10가지를 그 방해 요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상계를 벗어나게 하지 못한 10가지 방해 요인이 식결이라고 하는데, 식결을 교재에서는 우선 크게 나누면 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구에 대한 가래인 요괴의 묶임, 욕계에 대한 애착을 말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세기에 대한 가래인 세계의 묶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색유에 대한 가래인 무색에 대한 묶임.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두루 걸쳐져 있는 그 묶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욕계에 대한 애착, 즉 욕계에 대한 묶임으로는 우선 5가지가 있는데,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악의, 의식, 유신견, 계금치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세라도바니 말한 것처럼 감각적 욕망, 악의, 의심은 이렇게 오기하고 겹쳐져 있고, 특히 감각적 욕망과 악의는 불건전한 마음이라고, 유익하지 못하고 불건전한 마음이라고 이제 하고 있고, 의심, 유신견, 계금치는 잘못된 견해, 이제 사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감각적 욕망, 악의, 의심이 이제 증장돼가지고 탐진치 그 욕계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육계의 뿌리 박은 근원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맨 먼저 없어지는 것이, 초선정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까 그 세라도반이 말했는 것처럼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면은 감각적 욕망 이것이 떨어져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악의하고 의심은 저기 이선장에서 이제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것은, 그 그 3가지는 오개와 겹치고, 이제 감각 욕망, 악의, 의심은 오개와 겹치고, 그 다음에 유신경 계금치부터 이제 식결에 들어가는데요. 유신경과 계금치가 잘못된 견해, 즉 그 사견에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데, 유신견이 좀 생각해보니까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유신견이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일제법에서 보면 이게 내 몸이다, 뭐 내가 있다, 뭐 그 스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컵은 컵이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 것도 말을 하지만, 어떤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대상에 대해 실존한다고 느끼는 것, 이게 대상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사물을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신견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견이라고 보고, 이것은 일체법을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은 인식의 작용이라는 것, 인식은 착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유신견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유신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금치는 또 유신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서 이 기회를 잘 지키면 열반에 이른다. 또는 열반에 도달하는 내가 있어서 내가 고행이나 이런 행동을 반복적 또는 습관적으로 할 때 열반에 이른다. 또 오늘 그 스님이 말씀하신 그 대전에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신견, 개금치도 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깔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신견이 사라지면 개금치도 사라진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스님이. 그래서 이제 이
개금치하고 유신견은 사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바른 이해, 바른 이해로서 벗어난다 했는데, 바른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견해, 바른 이해를 갖추면 이게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했는데, 바른 견해, 바른 이해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일체법, 연기법으로서 이제 그다음에 중도로서 이것을 깨뜨려 가서 두 개를 없앤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열반 적정에 이른다. 그래서 이제 일체 모든 인식 현상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뭐 무아이고, 이 무아인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이것을 나라고 치착하면 당연히 이것은 괴로움의 바탕이 되고, 이 괴로움을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면 이제 고요와 평안이 이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개음치와 유신경이 살아있다 하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사선정에서 촉이 사라지면 내 몸이 있다는 그 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 몸을 형성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게 5가지 유신견, 개금치, 그 다음에 뭐 감각적 욕망, 악의, 그 다음에 의심이 낮은 차원의 묶임, 그냥 오하분결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차원의 그 묶임은 무색계 쪽으로 가는 것을 말한 것 같아요. 세귀에는 색계 사선정에서 없어지긴 하지만 이걸 무색계에 넣으셨더라고요. 아니 그 높은 차원으로 넣으셨더라. 그래서 이제 세귀에는 색계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이제 우리 색계에 들어가면 그 수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게 낮은 차원의 고락이 아니라 그 예를 들어 희락, 그 선정에 들어가면 지극한 이생희락이라든가 정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묘락 같은 그 희락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묶여가지고 탐착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세기회라고 하셨거든요. 이 세기회에서 갇히게 되면은 영혼이 갇히게 되면은 갇힐 수가 있다고, 영혼이 갇힐 수가 있다. 왜냐면 너무 즐겁고 상태가 희락으로 넘치기 때문에 본인이 나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는 이제 무색계에 대한 애착인데, 이것은 세기회가 그 희락이면 무색계는 생각, 인식, 그 타기, 뭐 사유의 인식이 인식을 즐기는 것. 무색계에서는 이제 몸이 없고 색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인식이 인식을 묶은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갈망 같은 것. 그래서 그 생각에 빠져서 생각을 즐기는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근데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아니 여기까지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개에 걸쳐서 이렇게 몇 개, 무색계에 걸쳐서 있는 그 장애 식결 있는 자만, 식결 중에 자만, 들뜸, 그 다음에 무명이 있는데, 자만은 말 그대로 우쭐하는 거, 뭐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자만을 말하는데, 이제 자기가 못났다 또는 평등하다, 동등하다, 이렇게 어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고 비교하는 것도 자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뜸은 욕계의 들뜸은 후회를 동반한 들뜸인 좀 후회스러운 들뜸. 그런데 비해서 여기에 들뜸은 희락에 들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희락에 들떠서 거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 그런 들뜸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들뜸 자체를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명은 어리석음인데, 마지막이 그 식결의 최정점, 그 무색계 최정점 무명인데요. 이 어리석음인데, 이것도 이제 낮은 무명이 있다. 이 세계는 욕계, 상계, 무색계 다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자만도 욕계의 자만, 색계의 자만, 무색계의 자만, 들뜸도 욕계의 들뜸, 후회를 동반하는 욕계의 들뜸이겠죠. 그 다음에 수에 의한 들뜸, 무색에 의한 들뜸, 무색계라도 들뜸이 상해에 의해서
인식을 즐기면 들뜸이 생긴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명도 고라기에서 어리석어진 무명이 생기면 어깨의 무명, 그 다음에 그 수에 의해서 어리석어지면 저기 새끼의 들뜸, 그 다음에 저기 생각이나 자기 견해에 의해서 어리석음이 생기면 무명에 의한 무명에 의한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세계, 무세계, 그 다음 들뜸, 자만, 무명이 다섯 가지 높은 느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10개를 다 벗어나면 이제 열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더듬더듬 말했는데요. 정말 합이 안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10개를 했는데요. 아직 딱 이렇게 10개월이 탁한 줄로 착 끼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웠던 게요. 그러니까 그 5개하고 개 있잖아요. 덮을 개자. 10개월 결 있잖아요. 결 묶기 결이잖아요. 그런데 개와 결의 그 차이점이 개는 뭐 덮여 있다. 결은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0결에서는 뭐 이렇게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악의 의심은 똑같잖아요. 근데 10결에 넣었잖아요. 왜 이걸 그냥 5개라고 하지 않고 그냥 7결 빼고 7결 해도 되는데 10결 결절 이거 묶여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직 개하고 결이 시원스럽게 이렇게 탁 집게를 탁 떨어진다는 겹쳐놨을까 이렇게 결로 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제가 좀 들었는데 뭐냐면 10개를 풀면 열반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0개를 다 벗어나면 이제 무명을 우리가 연기법에서 무명을 벗어나면 열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님께서 예전에는 10개를 풀면 해탈이라고 생각했는데 70주 이철을 단계를 벗어나야지 해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개를 풀어도 해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했는가는 모르는데 그렇다면 열반과 해탈이 저는 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해탈 이제 마지막 해탈이 그에서 오는 그 해탈은 열반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10개를 벗어나도 해탈은 아니다. 그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신 말씀하신 의미가 와 닿지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또 듣다 보니까 개금치에 대해서 스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내가 뭘 한다, 내가 반복적인 행동을 해서 열반에 이른다. 이것을 하면 열반에 이르겠지. 이런 생각이 개금치, 정견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개금치라 알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즐기고 안주하는 것도 개금치다. 그러면 무색계에서도 그런 단계가 있는데 공무변천행에 들어가서 안주했을 때 식무변천행에서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비비상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그 단계에서 즐기고 안주하는 것은 개금치가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탁 이렇게 10개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더 복잡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탁탁 쉽게 탁탁 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했고 이제 나의 생활을 이제 저는 이제 내 생활을 이게 10개를 비추어 보니까 저기 맨 밑에 단계 아래 쪽에 있는 건데. 그렇고 아까 왜 그 10결하고 5가지 덮개 있잖아요. 이것도 도반님께서 좀 사회 좀 해서 우리 그때 다음에 또 다음 주나 다시 그거를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는 했는데 중간에 이래저래 갑자기 일들이 겹쳐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어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에서 지켜야 될 부분을 끝나고 지금 이제 버려야 될 거 정반대의 입장에 왔는데, 제가 여기서 느꼈던 부분은 이미 이제 앞에 버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각각의 것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범행의 차제에 맞춰서 지켜야 될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범행자가 결심을 해서 바른 스승께 바른 스승을 만나 바른 학습을 해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이때 적절한 범행처로 나아가 계를 처음 수제하면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게 되고, 이러면서 지켜야 될 것을 지켜 나갈 때 우리는 이제 그 계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버려야 될 것, 불선법은 버려야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계속 처음에는 지켜야 될 부분이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계를 지키면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게 되고, 갖추면서 이제 적절한 범행처에서 지켜야 될 것, 정법도 수호하고, 우리 이제 승단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은 범행에 이제 익숙해질 때 되면 이제 만족하는 일상생활이 갖춰지면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게 되면 여기까지는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각의 대문을 다시 또 관찰하고 지키면서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 서서히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켜야 될 걸 지키면서 어떤 것들이 버려지냐면 마음의 오염원 14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버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들은 그래서 감각적 오욕을 씨앗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탐진치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오염원들 14가지. 그 마음의 오염원들 14가지가 점점 되면 이제 불선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 마음의 오염원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들이 잘 지켜지면 마음의 오염원들이 버려지는 것 같아요. 버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이해해서 지켜나가면 저절로. 그래서 마음의 오염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버려지게 되고, 버려지게 됐을 때 이제 5개와 10결이 드러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마음의 오염원들이 버려지고 나서는 이제 5개와 10결이 드러나서 이해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게 감각적 오욕이고, 이제 악이고, 해태와 혼침이고, 들뜸과 후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알아지면 이제 그게 선명히 보일 때니까 이제 버려 나가면은 이제 선정 단계도 점점 높아지고, 그때는 어떠한 것을 지키는 개념보다는 버려야 되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버려야 될 것을 알아서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머무르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그거를 유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으로 나아가려고, 바른 견해로서 그걸 계속 지켜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여기에서부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선정부터는 계속 버려나간다고 스님도 하셨지만 버려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키고 나서 버려야 되는 것을 위주로 이렇게 버려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열반, 해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사선정까지 가게 되면, 이게 제가 외웠는데 신적통, 천이통, 그 다음에 이제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여기서 뒤에 이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이제 삼명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에 스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신통으로 대부분 많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이제 부차재정에 의거해서 열반까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사선정까지는 그 정생희락, 이생희락, 정생희락, 이희묘락, 사념청정, 이거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쫙 설명을 하시다가 뒤에 가서 이제 삼명으로 혹은 육신통으로 이렇게 쫙 설명을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희락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낙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색계 선정 단계에 가서는 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사유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해서 설명하실 때 출가자들, 그러니까 제자들, 비구들한테는 비구들을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신 부분이 이제 드러난 것 같아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보다는 드러났는데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리고 이 과정보다는 결과가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또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산명에 대해서는 이미 외도들도 굉장히 익숙한 부분도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자신들의 신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신통의 특징을 설명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해하는 신통의 개념, 그리고 이제 제가 신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너무 안 되긴 해요.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 허무맹랑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겨지지도 않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불교를 안 믿고 이런 걸 떠나서 우선 내가 그 단계에 가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하나의 증거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됐냐면 신통 중에서 타심통하고 숙명통 정도가 이해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타심통은 그 이제 도바님들도 겪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한 범부와 공부 안 한 범부들에 대해서 보면은, 공부하신 분들은 안 것 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어요. 안 드러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범행에 이렇게 맞춰서 그런 것들을 5개와 10개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시면서 이렇게 신구일을 하시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신구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겪어보면 저 사람이 뭐에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오온도 아니에요. 오온도 아니고 그 6가지.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다 5가지죠. 눈, 귀, 코, 혀, 몸에 어디에 빠져 있는지 너무 잘 보여요. 갈수록.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그런 것들에 이제 얼마나 빠져 있는지가 보이고, 그걸 빠져 있는 사람한테 타심을 한 게 아니고 그걸 딱 보면 저 사람이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뭘 좋아할 거다, 그냥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거를 딱 찝으면 좀 놀라워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뭘 봐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보이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말해주면 놀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좀 순진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잘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이게 뭐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제 첫째와 둘째는 그런 것들이 성향이 틀리니까. 근데 어른들도 그거 자기들은 숨긴다고 숨기거나 이제 안 보이려고 하는데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게 알게 돼요.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 그러니까 타심통에 좀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발달이 돼서 자신의 그거 상태를 보다 보니까 투영해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공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이런 거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해가 깊어지는구나, 저는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숙명통 같은 부분은, 이거는 이제 사견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내일이 어떻게 되겠구나, 다음 해가 어떻게 되겠구나,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게 점점 좀 확신이 들어요. 이 상태로 죽어도 걱정이 없겠구나. 요즘엔 그런 생각은 좀 해요.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이게 자만이하고도 엮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빠질까봐, 그리고 내가 이게 착각하는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너무 뭐 확신에 차서 이러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 선정에 도달해서 그런 건가? 그러면,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확신이나 자신감은 있는데 그런 선정이나 또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님이 그 44강을 보셨겠지만 도표로 그려서 이게 일어나면 쫙 이 수준에 일어나는데 어떤 수준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떤 건 안 되어 있구나, 이렇게도 가나?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이해했냐면, 스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죽을 때 강제로 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이 떨어져 나갈 때 바른 이해가 되면
그게 이제 몸을 주착을 안 하고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통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신통 중에 저처럼 이렇게 본인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실제로, 그리고 이것들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해보셨는지, 예, 저는 한번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게 신통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거에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를 이해하려고 저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걸까 이거 저걸까 이렇게 이제 제 경험에서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반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신통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궁금하고 이걸로 인해서 추가까지 하신 분이 경전에 나오잖아요. 수납 같다라고. 근데 결국에 다시 환속을 하게 돼요, 그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폐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도 이 부분 설명하실 때 그냥 이렇게 그 부분들만 이렇게 읽고 지나가셨듯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서 저도 이 정도로 하는. 저는 사양사가 부분인데, 건전에 보면은 30질 도품에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숙, 팔정도, 오근, 오력, 칠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양사가는 사념처 수행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념처 수행인데, 그러면 사양사가란 그 욕계를 벗어나 초선정에 들어가며 예류향이 되고, 초선정을 벗어나 이선정을 성취하면 예류가가 된다 했거든요. 그 아까 성초도반님이 해탈과 뭐라 그랬지? 해탈과 열반을 같이 보냐 이랬는데, 저의 생각은 아까 예류향, 예류가, 뭐 일례향, 일례과 이렇게 향과 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정에 들어가는 거와 선정을 벗어나는 거 중간에가 해탈, 단계마다 해탈, 1해탈, 2해탈, 3해탈, 열진정까지 가면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는지 나중에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선정의 단계에 보면은 욕계는 선정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 욕계는 왜 선정이 없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는 이 모든 것들이 착각에 의한 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욕의 본질이, 오욕의 본질이 착각이기 때문에 그 착각인 줄 모르고 자기 견해로 취하면은 이것이 사견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 착각인 줄도 알고 사견인 줄 알면은 벗어날 수 있는 유혹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견을 알고 중도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일체법을 알아서 착각인 거를 알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연기의 바탕이 무명이라는 것을, 무명 때문에 우리가 이 욕계를 못 벗어난다는 연기법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욕계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이욕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각관을 갖추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의 사티수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념처 수행이지 않습니까? 사념처 수행에서 호흡을 통해서 몸의 행동을 통해서 몸의 구성과 구성 성분으로 몸의 무상으로 사티수행을 해나간다고 하거든요. 공부하면서 글로서는 이해는 하는데 제대로 아무리 사티를 한다고 있어도 아까 성초도반님 말씀처럼 책을 이렇게 오늘 또 공부하면서 어떤 데는 이해 안 갈 때는 좀 더 초긴장을 해서 이렇게 사유하면서 하면 잠이 안 오는데, 어떤 때가 좀 이게 이해도 안 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 정말 잠이 왔어요.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중이 떨어지구나 이래서 잠시 차를 한 잔 마시고 다시 또 이제 또 집중을 해서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이래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양사고를 하면서도
이 선정의 단계를 이선정을 벗어나서 삼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일례향이고, 삼선정을 성취하면 일례과가 되고, 삼선정을 벗어나 사선정에 들어가면 무란향이고, 사선정을 성취하면 무란가가 되며, 사선정을 벗어나 무색계 사선정으로 들어가면 아란향이 되고, 상수멸정에 도달하면 아라한과가 된다. 이렇게 네 개의 향과 네 개의 과를 성취하는 것이 8가지를 성취하면 성인이라고 해서 성인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특징들을 보면 예류가의 특징은 7번 인간이나 욕계 천신으로 태어나고 죽고 하다가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셨고요. 일례과의 특징은 또 인간이나 신으로 한 번만 태어났다가 바로 열반으로 간다고 하시거든요. 불안과 신이나 인간 천신으로 다시는 안 태어난다. 그 생에 바로 열반으로 간다. 그런데 이제 비비상처정에서 제일 높은 단계인데 거기에 태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열반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불안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부분을 보면서 왜 다른 그 일례나 예를 쪽으로는 한 번 아니면 7번 이랬는데 불안가는 바로 열반으로 간다 했는데 왜 비비상처정에서 그쪽에 있다가 열반으로 가는지, 이것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라한과의 특징은 자기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이렇게 선정의 단계에 죽기 전에 열반으로 간다. 이랬는데, 이것도 글로서는 이해하지만은 안다고를 받아들이는 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욕계 중생이 범부에서 불선법과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림으로써 욕계를 벗어나 성자의 반열에 오른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들이 이제 성인의 반열에 합류하는 예루, 일례, 불안, 아라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가 일례, 불안, 아라한 이게 9차 재정의 단계마다 올라가는 중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루는 불선법과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림으로써 안과 밖의 모든 인식 대상에 대한 욕을 버림으로써 그 초연함에 의해 마음은 고요해지고 몸은 가볍고 편안해진다. 이 이생희락을 느끼면서 초선정을 성취하면서 예루가와 예루향가가 성취된다고 했는데, 이 인식 내부의 모든 색상을 떨쳐버림으로써 예류에서는 악이 혹은 저기가 사라진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류 쪽에서 없어지는 것들은 감각적 오욕과 악의 의심 3가지의 묶임이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선정에서 성취한다고 했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예류나 일례, 불안, 아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읽으면서 이렇구나만 알지, 어떻게 사티를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스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44강을 들으면서도 들으면서 이해만 한 것 같아요. 이게 선정의 단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건데, 사티를 한다 하지만 앉아있으면 정말 어떤 때는 졸음이 올 때 졸음을 어떻게 쫓아버리는가, 이런 거 제가 하면서 있는데 대입을 해서 보니까 정말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아까 예류했고, 일례라든가 불안, 아라한, 목표는 열반으로 하는 아라한을 성취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은, 언제쯤이면 이런 단계 초선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스님께서 오늘 대전팀들 처하루 법문도 보면서 무명이 욕계, 색계, 무색계 다 두루두루 있는 거와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렇게 공부로 진도를 안 나가고 여기 머물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녹화하면서 하는 부분들을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때문에 부끄럽고 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습니까? 함으로 해서 좀 더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제 했는 거 제가 들어보면서 못했는 부분을 좀 더 점검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한 것들은 부끄러움도 드러내는 게 낫다고 또 싶은 생각도 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개금치에 묶인다는 거 말씀처럼 이거를 여기까지 하고 힘드니까 어떤 때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때는 공부에 조금 좀 소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또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함께하는 도반님들이 있으니까 어떤 이런 계기가 안 되면 정말 중간에도 조금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하고 밥을 먹다가,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 밥을 먹다가, 매일같이 이런 책만 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보면서 무슨 어떤 너무 종교에 빠져 지내는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아직 그 정도로 이상하게 보지 않을 정도로 제가 가족들을 좀 설득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기를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 되면은 가족들한테 제대로 좀 설명을 해서 지금은 제가 불교가 어떻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해도 가족들은 아직까지는 제 말을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신뢰를 별로 안 하는 거 보면 제 공부가 좀 제대로 안 되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정도반님 말씀이 이제 우리도 세속에 사니까 아무래도 그 삶이 다른 것 같아요. 세속에 사는 삶하고 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 삶이 완전히 오죽했으면 부처님께서 회전해양을 했다. 반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를 굉장히 꺼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에 있으신 분들은 절대 이 가르침을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그 이상하게 보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 우리가 세속에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을 오히려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 그거에 제가 좀 며칠 동안은 지난 밥을 먹으면서 며칠 동안은 거기에 좀 많이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법문 들으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같으면 한 60세쯤 되면 많이들 돌아가시고 했는데 이젠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도 사시니까 스님께서 많이 살아봤으면 이제 자식들이 출가를 하고 결혼을 하고 다 나가고 나 혼자의 생활이 있으면은 정말 출가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어느 한 분이 60세 넘어가 출가를 하면 받아주는 데가 있냐 이러시던데 정말 저도 그런 데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몇 년이 흐르면 좀 더 많이 나름의 공부가 되지 않겠나 하면서 노후에 되면은 조용할 때 저만의 어떤 도면처가 있으면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속 공부가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은 거꾸로 가는 공부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장애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하다가 왜냐하면 사람이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편한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드러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회의감도 들고 그런 게 굉장한 장애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에 가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좀 깊게 공부를 하면은 지금 안 하고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마음도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조급해진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이제 뭐 우리가 100세까지 사니까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또 우리로서는 언제 저기 뭐 출가 생활을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네. 조금 세속에서는 장애가 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극복을 해서 공부를 저기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정말 이렇게 그 욕계의 의식 상태를 가지고 그 열반을 공부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 EA 차원에서 그냥 그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목표가 이제 열반을 성취잖아요. 그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내외적인 그 해탈의 장소에서 바르게 이제 법을 이해를 해서 체득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마띠에 이제 들면서 구차재정의 수행을 통해서 10가지 그 묶임하고 묶임을 각각 이렇게 벗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8해탈과 해해탈을 성취해서 이제 열반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 해탈은 그 실질주 이처에 그 머물러 있는 이제 구류 중생들의 그 의식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그 구류 중생의 그 단계는 그 욕계 한 차원이고요. 색계 4차원, 그리고 무색계 4차원으로 이렇게 9단계 그 의식 차원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욕계는 그 색계하고 무색계하고 이렇게 다르게 그 한 차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구류 중생은 또 이제 차원의 분류는 그 욕계는 아무리 뭐 편하게 누려도 고락으로 이제 이루어졌대요. 그걸로 이제 차원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계하고 무색계는 그 의식의 차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칠식주 2차의 그 9단계 의식 차원에 각각 이렇게 차별되어 있고, 구차재정은 9단계도, 그러니까 구차재정도 이제 9단계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각각 그 9단계 선정으로 이렇게 차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칠식주 2처와 구차재정은 1도1로 이렇게 대응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9단계 해탈 중에서 그 1해탈에서 8해탈까지 있잖아요. 여기를 벗어나는 해탈을 비목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멸진정에 그 이입을 해가지고 마지막 해탈 9해탈이 있잖아요. 그것을 9해탈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그 열반을 완성한 해탈이라고 비목 부른데요. 이것은 비목하는 그 수행의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 이렇게 해탈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비무티는 수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얻은 결과 있잖아요. 그것을 그 해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차재정과 치식주의체의 자세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37도품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구차재정하고 그 우주론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공부를 자세히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류 중생들의 그 9단계 그 해탈 있잖아요. 그것을 크게 이제 심해탈하고 해해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2가지 이제 해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양면 해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해탈을 범행자가 그 의식 상태에 있는 이 해탈의 각각의 의식 상태에 있는 것을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벗어나려면 2가지로 벗어나야 되는데요. 하나는 구차재정에 의해서 수행하는 거 하고요. 하나는 5개와 10개를 벗어나는 거. 이렇게 이제 9단계의 해탈을 10가지로 묶여 있는 것은 이제 1대1로 이제 대응은 되지 않는데요. 하나는 9단계고 하나는 10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대응을 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심해탈하고 해해탈 있잖아요. 심해탈하고 해해탈을 가지고 이렇게 10개라고 대응을 하면 이거는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응되는 거를 가지고 그 의식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이제 사막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요. 해악은 색계에서 벗어나서 무색계로 이제 진입한 상태고요. 그때 이제 육신이 이제 없는 상태고요.
무색계 4단계 선정 수행으로 이제 그 세계한 묶임, 그리고 자만, 들뜸, 무명 이렇게 해서 그 벗어나면 그 상하고 사견 있잖아요. 이거를 벗어나서 이제 해탈을 이렇게 성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탈이 성취가 되면 그 중도가 완성되고 그리고 무명이 소멸돼서 이제 마음은 이제 마음으로 만든 몸을 벗어나 마음으로 만든 몸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학은 욕계를 벗어나서 이제 새끼로 진입한 이 상태고요. 이것은 이제 미세한 물질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새끼 4단계 이제 선정 수행으로 감각적 오욕, 악의, 의심, 유순경, 개금치 3개의 묶임에서 이제 벗어나면 욕과 술을 버리고 이제 시메타를 이렇게 성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메타를 성취하면 사대로 만든 몸을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때 이제 마음으로 이제 만든 몸을 가지고 이제 새끼에 들어가는 것을 시메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욕계를 또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은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은 이제 사념주 수행까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6단계 있잖아요. 저희들이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 8장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범행의 차제 보면은 바른 스승으로부터 바른 학습을 배우면서 이제 감각의 대문을 이렇게 단속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6단계를 이제 스님께서는 워밍업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수영에 들어가는 그 단계고요. 그것들은. 그래서 해탈을 위한 기본 그 자세는요. 지금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이제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범행을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욕계 중생이 그 일해탈을 이루어서 초선정에 들어가는 것은요, 구차재정의 선정수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른 이해로 이제 할 때 이제 간다고 우리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체득하지 않고서 일해탈을 성취하기 전에 선정 수행은 욕부림이고요. 이러한 욕부림에 의해 가지고 예기치 못한 괴로움을 이제 초래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제 범행자는 시전의 가르침을 갖다가 충분히 숙지하면서 이제 범행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사막을 공부하지 않는 이제 비구들을 이제 비유한 게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당나귀가 소의 울음을 흉내내면서 소의 무리를 따르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나귀가 아무리 소의 울음소리를 따라가면서 하더라도 소의 특징은 하나도 이제 닮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생이 이제 아란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계행으로서 욕계에서 이제 갇혀 있는 세곤을 벗어나서 계행을 성취하면 욕계를 벗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끼 4단계 선전 수행으로서 수원을 벗어나서 정원을 성취해서 이제 새끼를 벗어나고요. 이제 세 번째는 무새끼 4단계 선정을 닦아서 이제 세곤, 상원, 시곤, 행원을 벗어나서 해운을 성취해서 무새끼를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 모든 욕과 이제 사견을 이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시곤이 이제 신대요. 모든 식이 이제 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혜가 드러나면은 이제 행의 기준이 무명을 자각하고 명이 드러나고 멸진적에 이입해서 해탈론을 성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행에 의해서 그러니까 형성되는 유의가 이제 여기서 소멸이 되고 무의의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모든 중도를 완성하고 연기법과 사성제가 있는 그대로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깨뜨려 보고 알게 되는 것이 해탈 직원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범보가 아라한이 되어서 이제 유의계를 벗어나서 무의계를 이렇게 머물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성취한 성자들을 이제 그 몸을 법으로 형성된 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세존의 가르침을 모두 함축해 놓은 것이 사성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일종의 사이드맵과 같다. 그래서 사성제 법륜은 그 부처님 반열반 후에 500명의 장로 아라한들이 이제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집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지다가 이제 지금 후대에 문자로 기록돼서 지금까지 전승이 되었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범행자가 의지하는 지금의 의지처가 이렇게 되었고, 이제 범보들이 성자의 반열을 올라갈 수 있는,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구들이 목숨을 걸고 남겨놓은 그 희귀한 정법을 우리가 잘 수호를 해서 호지해서 과외도 성취하시고 그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가 배웠으면 또 남들한테 상세하게 또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 정법이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경 도반님께서 그 자신이 그 오계를 자신의 의식에서 이제 발견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 본 적이 있는가, 제거했다면 어떻게 제거했는지, 하지 못했다면 어떤 이유로 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오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이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게 오계인지, 감각적 오욕에 빠져 있는지, 악인지, 해태와 혼촌인지, 이런 개념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어, 이 생활 속에서 이런 걸 발견을 한 적이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법을 배우면서 내가 감각적 오욕에 대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걸 조금 사유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 개념 정리가, 그러니까 문맥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생활의 범위에서 뭔가를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이 확 와닿지를 않아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요즘 깊게 좀 사유를 하고 있는데, 일체법과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사유를 하고 있으면서, 제 자신을 봤을 때, 그, 그 법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 역사가 감각적 욕망의 재난의 역사라고 그 스님 법문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법문을 듣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정말 이게 감각의 욕망으로 들끓는 세상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의 행위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사실 감각적 오욕이 아직도 묶여 있다라는 거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저기에 지금 빠져 있나? 대상에 빠져 있나? 빠져 있지 않나? 그냥 빠져서, 예전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그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없었다라면, 지금은 내가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건가? 아닌가? 이거 대상이 그걸 갖다가 조금 그 점검을 하면서 뭔가를 행을 하려는 걸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떠한 제 견해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제 견해가 옳다라고 그 주장을 끝까지 하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승된 가르침이 뭐 옳다라고 배웠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사견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저는 뭐 악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그런 내 견해가 맞지 않으니까 화를 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악이라는 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물론 뭐 최근에는 뭐 그렇게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었는데 이제 과거에 굉장히 좀 어두웠던 그런 시절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해태와 혼증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력함이나 이런 것들은 살면서 이제 가끔 찾아오는 것 같아요. 뭐 정신적인 산만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는 뭐 느끼지는 못했는데 무기력증 같은 경우는 저는 가끔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50이 넘게 되면은 그 몸의 변화, 신체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그런 것들이 오기도 하기는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무기력증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다음에 의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진짜 그 뭔가를 하나를 의심을 하게 되면은 끝없이 의심을 해서 그 뭔가의 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건 의심도 정말 자기를 해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봤고, 들뜬 거 후회 같은 경우도 그 매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지인들이 전화를 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누군가를 뭐 만나거나 뭐 연락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항상 밝게 이렇게 솔톤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배운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각인되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들뜸이 있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거기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단속하면서, 아, 내가 들뜸에 올라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차분하게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생활들이 저는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음. 아니, 5개로 막 탁 떨어지게 뭐 행동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딱 떨어진 분리해서 저렇게 말을 잘할 수는 없고, 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감각적 욕마, 예, 제가 굉장히 그 말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분위기를 재밌게 해주고 분위기를 이렇게 확 띄워주는 그런 것을 옛날에 참 좋아했고 그걸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 특별히 막 악한 행위는 없을지라도 입에서 오는 그런 그 있잖아요. 잡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각적 오역의 대표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되게 되도록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특히 여자들의 드라마 이야기 아니면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 이게 잡담이어서 되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같이 끼어들었다. 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빠져나오고 주로 뭐 세상 평에 대한 이야기로 옛날에는 막 나서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입을 많이 단속하면서 혼자만의 시간, 예를 들어서 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간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엽기를 떠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관련된 일을 하나씩 적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즐겨 했던 취미 생활도 어떻게 정말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떤 약간 웃기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 이거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해결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정말 마음은 정말 땅 끊고 싶었는데 그 인정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때문에 이걸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배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끊으면 그 사람 생계에도 지장이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인정 때문에 내가 그래도 계속 이걸 배워야 되나 말이야. 마음은 공부를 위해서 계속 이걸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그, 그동안 뭐, 그 여자분하고 이제 계속 많이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좀 그 사람 왜 그래? 그럴까 봐서 그 인정상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안 되게, 그러면서 있는데 우연찮게 서로 이렇게 기분 상하지 않게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의도적으로 정리가 돼서 공부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구나. 이것도 5개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일단 아기는 없어 되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괜히 탓을 좀 너 때문에 이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지는 것 같고 특별히 약이는 없는 것 같고 의심도 특별히 의심이 일어나면은 이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탁 이제 스스로 끊을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혜태 원침은 그건 해결할 수 없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봄만 되면 특히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도 있는 것 같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심한 악몽을 꾸면 딱 꿈속에서도 무섭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전혀 무섭지 않게 깨는 나 자신을 보고 그래서 이 꿈속에서 한 번도 굉장히 무서운 꿈을 꿨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는 그렇게 깨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게 공부해서 생기는 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이 점차 없어지고 그리고 뭐 미래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것도 약간은 이제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오겐지라고 탁 떨어지게 말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제 입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잡담을 하지 않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잡담질 자꾸 막 몇 마디 하다가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자숙하고 있긴 하는데 좀 힘들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오개를 자신의 의식에서 발견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러니까 일단은 5개의 덮개 이거에 대한 거 감각적 욕망 저는 신구의 이렇게 보자면 구와 신과 구는 조금 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의에서 들어보면은 감각적 욕망이 이렇게 감각적 욕망이 아름다운 표상의 의식이 일어나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내가 예쁜 거 보고 아름다운 걸 보면은 거기에 내 눈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한테 대입을 해보면 끌려가요. 끌려가지만은 이제 공부를 함으로써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별로 이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쁜 거 봐도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 갖고 싶다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기 같은 것도 저는 원래 이제 뭐 남한테 좀 싫은 소리라든가 이런 못된 소리를 잘 못해요. 못해서 근데 내가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아기는 뭐 싫어하고 증오하고 뭐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저기를 일으키는 대상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슨 싫은 소리라도 상대방한테 싫은 소리라도 하고 싶을 때 그걸 알아차리면서 이 말을 내가 해봤자 또 다른 말이 돌아올 것이니까 차라리 생각으로만 하고 입으로 뱉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생기고 이 해태와 혼침은 어떤 건태로움, 나른함, 무기력함, 식곤증, 뭐 정신적인 태만에서 일어난다 이러는데 그 식곤증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나른함 또 그 여기에 대입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너무 꿈 같은 거는 전혀 안 꿔요. 꿈을 잠을 한번 자야 되겠다고 잠이 와서 머리를 베게 되면 5분도 안 돼가지고 아침에 모닝콜이 울릴 때까지 정말 안 깨고 자거든요. 네, 안 깨고 자는데 제가 전에 사티 체험 수기에도 썼지만은 며칠 전에 저의 얘기를 한번 하자면 정말 웃음이 나올 거예요. 치과에 가는 일이 있는데 뭔가를 덮어씌우면 우리가 두려움이 이렇게 얼굴에 눈이 안 보이게끔 덮어씌우면 좀 두려움이 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두려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잠시 제가 호흡에 좀 집중을 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두렵다가 이게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나라는 것이 뭐 나의 몸이 아니다. 무아 이런 거를 좀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서 이빨 치료를 하는데 제가 정말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잠을 자고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간호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치과에 와서 이렇게 이빨 치료하는데 자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라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어디에 속하는가, 해태와 혼치, 뭐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의심 같은 것들은 의심은 어떤 이렇게 집에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내 생각대로 이 생각이 의심을 하게 되면은 아닌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아예 그런 의심은 저는 좀 끊어요. 직접 내가 정말 내가 들었거나 내가 본 것이 아니면은 그걸 맞다고 얘기 안 하고 정말 그냥
뭐 그것도 상대방이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되게 긍정적이고 그 상대방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쪽이거든요. 다르게 그렇게 막 이렇게 멀리까지 가지는 않아요. 의심 같은 거는. 그리고 들뜸과 후회, 고요하지 못한 것에서 지혜롭지 못한 마음이 일어난다 이러는데 이거는 제인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도 뭔가를 잠깐 이렇게 한 1분의 여유나 뭐 30초, 1초의 여유라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말을 좀 그때 바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요즘은 좀 덜한데 공부를 하면서 좀 덜해졌는데 예전에는 꼭 매일 뭐 4차원적인 얘기를 한다고 왜 얘기가 그쪽으로 빗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한 템포 좀 쉬고 한 템포 좀 쉬고 하는 쪽으로 어지간하면 또 말을 좀 안 하니까 그 선법계 있잖아요. 거기에 대입을 많이 시켜요. 이 바른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안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와 답을 안 하냐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좀 안 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어, 안 하는 게 지키는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는 게 바르게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바른 스승, 바른 학습을 공부하면서 다른 데 많이 대입을 시켜봤어요. 많이 대입을 시켜보니까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그런 것들이 항상 접목이 되는 것 같았고 꼭 공부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게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트러블 자체가 이렇게 없는 거죠. 예, 좀 여러 가지 접목을 시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까 타심통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바님이 말씀하셨을 때 타심통은 어떻게 됐나, 어떻게 타심통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왜 바른 스승 배울 때 있잖아요. 그 바른 스승 검증할 때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듣고 행동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이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마음으로 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 타심통이 생기는 게 이제 사선정 이후에 타심통이 생기잖아요. 그때 자기 마음에 자기 견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못 볼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거기 보면 왜 의심 있잖아요. 의심하고 유신견 있잖아요. 그게 그러고 그 유신견하고 그 개금치 우리 그 사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도의 수행에서도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못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에 하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보려면 내 의식 상태가 완전히 그야말로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봐야지 좀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식이 저도 이거를 조금 약간 이제 예전에는 못 믿었는데 이제 조금은 이제 믿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의식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 있잖아요. 의식이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거를 예전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게 이제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의식이 그 사람 온전하게 그 사람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내 의식이 밖으로 나가서 그 대신에 내 안에서는 거의 그 청정한 상태가 돼야지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내 견해나 그게 막 분별이나 이게 딱 들어가면은 전혀 그러니까 비친다고 그러잖아요. 거울에 그대로 반사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벌써 거울처럼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내 견해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럴 것 같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선정에 뭐 사념청정지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마음이 깨끗한 이렇게 상태라고 이제 그때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 타심통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옥에 있잖아요. 다 속하는데 특히 이제 들뜸하고 그 감각적 오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오히려 고통을 받더라고요. 들뜸 상태가 어떤 들뜸이냐면요. 지금도 약간 들뜨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막 기분이 좋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뜸이 이렇게 사라지면은 그 뭐야 해태 혼침은 없어요. 오히려 더 막 이렇게 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대경도바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열의가 있었잖아요. 열의가 생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들뜸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잤는데도 이렇게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가라앉히는 게 어떻게 가라앉혔냐면요. 처음에 사띠를 했어요. 사띠를 하니까 이제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게 그야말로 왜 하루 종일 웃는 것 마냥 왜 하루 종일 사람이 웃으면은 막 그게 오히려 괴롭잖아요. 그런 것 마냥 그런 상태가 막 계속 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사띠로 이제 가라앉혔는데 또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막 그 양날의 칼처럼 그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가라앉혀져요, 그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띠 아니면 공부인 거예요. 그런데 또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전번에 그 대학원 시험, 그 영어 시험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 안 되는 거를 막 하려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는 것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그거를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무지무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들뜸은 사라지는 대신에 뭐가 일어나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성냄이 막 이래 스스로한테. 막 화가 일어나가지고 안 되니까 얼굴이 그냥 무슨 뭐 괴물같이 막 변하더라고요. 성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성냄이 막 일어나는 거 보고 제가 이게 막 양날의 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유일하게 이제 가라앉히는 게 사티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다 가라앉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이것이 튀어나오고 저것을 하면 저것이 튀어나오고 막 양날의 칼처럼 움직이고요. 그 제가 감각적 욕망은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막 괴로워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감각적 욕망이 뭘로 시작이 되냐면 코 냄새 있잖아요. 향기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분별이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의식 속에 다 저장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분별을 하면서 막 취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상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끊어버리니까 뭐가 이제 또 감각적 욕망이 대상이 되냐면 제 몸뚱이 있잖아요. 그 몸뚱이 온몸으로 다 막 감각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온몸으로 다 와가지고 특히 이제 요즘은 그 입안에 있잖아요. 입안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먹으면은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뭐 쎄한 느낌, 뭐 양치만 해더라도 그 양치의 막 이렇게 독한 기운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안 와닿더니 지금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금방금방 와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렇고 냄새도 막 소독물 냄새? 그러니까 내 감각기관하고 이게 오히려 이게 예민해져 가지고 오히려 더 예전에는 좀 바깥에 나가 있을 땐 좀 둔했거든요. 분별을 해서 내가 취할 거는 취하고 했는데 내 이 감각기관하고 싸울 때는 싸운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막 직접적으로 와닿으니까 이게 피할 수 없고 이거를 끊을 수도 없고 이거는 어정쩡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싫어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그 대상에서 오는 그거보다 더 막 몇 배로 이거는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좋은 게 있어가지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데 이 자체는 하나도 안 즐거워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게 고통이더라고요. 이 육군의 그 감각기관이 예민해질수록.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지워지나라고 이렇게 봤을 때, 어, 왜 우리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속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몸뚱이에 내가한테 속해 있잖아요. 몸뚱이가 속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싫어함도 버리지만 이게 탐욕도 버리면서 이게 이제는 이게 초연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 설령 내가 이 감각기 안에서 느껴지더라도 이것은 내가 이것을 갖다가 뭐 거부한다고 해서 이 몸에 붙어 있는 이것을 내가 떼어낼 수 없더라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이게 착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떼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이제 사띠에 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조금은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근데 사띠에 들어가면 또 심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호흡에 이제 주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가 막 쫑긋 서 있는 거예요. 호흡을 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감각적 욕망인 거예요. 뭘 보려고 하고 뭐 호흡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일체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체법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다 쪼개보면 왜 육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 호흡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는 이제 물질이다. 그것도 호흡도 물질이다. 이것은 이 몸이 언젠가는 내가 이 몸뚱이도 사라지면 그 호흡도 당연히 끊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내가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조금 이렇게 호흡을 바라볼 때 막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식은 이제 막 저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러면 이제 호흡을 갖다가 뭐 내 귀로 안 듣고 의식으로 그냥 호흡으로 갖다 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하고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혹시 내가 잘못 가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되지 않냐 뭐든지 내 식대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 가르침을 책에다가 자꾸 왜냐 경전에다가 자꾸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내 생각하고 이렇게 어떤 다른 데에 빠지지 않게 안 그러면 개금치나 내 견해에 빠지다 보면 어디까지 끌고 가거든요. 막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호흡으로 인해 가지고 뭐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몸에서 너무 막 선명하게 들리니까 이게 몸에서 뭐 정말 그야말로 막 이렇게 그 뒤통수에 저도 이제 가끔 느끼는데 뒤에서 왜 맥박 뛰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면 막 이런 것이 예전보다 너무 선명하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선명하게 들리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즐거운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신기한 거나 잡은 것 마냥 막 이렇게 막 들떠 있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 못 느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하려면 정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신기한 거 체험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바른 이해를 만약에 제 생각에는 한다고 하면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욕망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잘못 보면 그 욕망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욕망 속에서 자기가 그 착각을 해가지고 잠깐에 일어난 것으로 착각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참 이렇게 조심스럽다. 뭐든지. 그래서 항상 저는 의심스러우면 경전에다 갖다 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오히려 그 감각적 욕망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이렇게 괴로움으로 온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질문. 제가 네, 이제 사띠에 대해서 네. 옛날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질문을 끝나기 전에 끝날 것 같아서 저기 사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띠를 많이를 안 했거든요. 좀 초보잖아요. 근데 이제 사띠를 하면서 그 순서가 나오잖아요. 호흡이 길면 호흡, 긴다고 네, 알고 짧으면 짧은다고 하는데 그 순서가 우리가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길게 호흡을 하면 저절로 짧게 되고 그다음에 몸의 구성 성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그렇게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보기에 제가 호흡을 할 때는 짧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길게 에, 짧게가 먼저 하다가 그다음 길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몸의 구성 성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생각을 끊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간다 한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생각을 따라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다가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끊기잖아요. 그럼 다시 호흡으로 돌아온다 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가 하고 또 호흡을 하다 보면은 호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로 호흡을 하잖아요. 코 어느 한 부분에 의식을 두고 호흡을 한다. 호흡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개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길게 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에만 전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몸 구성 손문까지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또 호흡을 딴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딱 끊고 들어간가 아니면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가 다시 들어가는가 하고 아니면 한 군데에 의식을 집중하고 거기 어느 부분에 의식을 두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호흡을 따라가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아, 하고 누가, 계시는지.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누가 하실래요? 제가 예. 사띠 저도 아직 어렵고 잘 개념이 아직 안 서는데, 제가 최근에 그 도움이 됐던 법문이 뭐냐면, 스님 그 질문이라는 우리 그 카테고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시면 사띠에 대해서 구분인가 짧게 동영상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거 아니,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거 봤어요. 봤는데, 네. 제가 그게 스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 저기는 안 맞아서. 왜냐면 스님께서는 길게 호흡하면 짧게 호흡으로 넘어간다고 했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몸 구성 성분으로 넘어간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법문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제일 먼저 긴 호흡이 먼저 되고, 그게 다 된 다음에 짧은 호흡으로 단계적으로 다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이제 제 수준에서는 지금 긴 호흡만 이렇게 관찰이, 관찰도 안 되는데, 짧은 호흡까지 지금 그거는 가는 거는 차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반님들은 께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법문을 그걸 들으면 훨씬 좀 도움이 되실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선배 도반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호흡을 해봤는데, 물론 스님이 이제 저하고 비교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절대 짧은 호흡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길게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몸을 이렇게 전체 이렇게 구성 성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더라고요, 제 몸에서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하는 거를 또 얘기를 드리자면은, 호흡하는 법을 또 다른 책도 조금 보기는 봤었어요. 다른 책을 이렇게 보니까, 호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호흡을 아까 설떡님은 호흡을 듣는다 이랬는데, 저는 호흡을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저는 본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의 길다 짧다가 아니라 제가 호흡을 해도 호흡이 긴 것도 있을 것이고 짧은 것도 있을 것이고 들어갈 때 긴 것도 있을 것이고 나올 때 긴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호흡을 따라가 버리면 내가 호흡이 길게 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고 이래서 그냥 호흡이 나가는구나, 들어가는구나, 이러면서 코에 어떤 스치는 것들이 그 느낌으로 오는 거, 좀 따뜻하다, 좀 차갑다, 이런 것들만 이렇게 지켜보는 쪽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저 같으면 어떤 몸에 아픈 감각들이, 이런 것들이 잘 몰라지더라고요. 거기에만 의식을 두니까. 또 이제 생각이, 그렇다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하고, 그걸 본다고 하지만 의식이 어느 순간에 벌써 다른 생각에 따라가고 있어서 따라가는 순간 쭉 계속 따라가면 계속 따라가지는 것 같아서 바로
다른 어떤 이렇게 호흡법에 대한 것도 있어서 보면은 그 따라가지 말고 바로 아는 순간 다시 의식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사띠 할 때 그렇게 할 때가 호흡에만 의식을 둘 때가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따라가 버리니까 어디 내 몸이 결림이 올 때는 같이 막 결림으로 이래 따라가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아프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바로 다시 다른 데 의식이 빠져나가면 바로 의식을 호흡에 길다 짧다 내가 호흡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많이 마음이 이 신체적인 것들이 가볍게 느껴져요. 그게 오래 지속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 그런 지속을 좀 오래 시켜보자 이러면서 의식을 호흡에다 두거든요. 우리가 감각기관으로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호흡밖에 없잖아요. 호흡이 잠시라도 끊어지면 내가 죽은 거와 똑같아. 호흡을 안 쉰다는 건 우리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삭비를 할 때도 온전한 주의에 의한 알아차림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호흡에다가 의식을 두지 않으면은 언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또 이 자복에 앉았을 때는 해태와 헌침 하듯이 졸다든가 의식이 호흡에서 떠나버리면은 언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좀 졸음 같은 거는 졸음이 오는 순간 한순간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진화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먹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아가 형성된 것이 사식을 섭취하면서 형성된 것이 인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더 벗어나는 어떤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 호흡에만 온전히 좀 가지고 있으면은 좀 사티가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오래 머물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그, 저는 하고 있거든요. 감각의 대문에서 네. 아니 그 스님이 비유하시기를 그 동서남북에서 성을 지키는데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호흡이 들고 남을 비유를 하셨잖아요. 근데 성문에 네. 문지기가 서 있는데 그 이제 코로 비유하면 거기 어떤 부분에 의식을 두고 호흡이 들고 남을 관찰한다. 이거하고 호흡이 들어가고 그 길게 들으시면 그 호흡이 길게 들으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의식이 따라가는 이게 둘 차이거든요. 이게 하나는 그 의식을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딱 한 군데 두고 호흡이 들고 남을 관찰하 의식을 두고 네. 또 하나는 그 호흡이 시작돼서 끝까지 가는 것을 관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중에 해봤는데 호흡을 이렇게 계속 따라가니까 호흡을 시작돼서 따라가니까 이렇게 의식이 차분히 가라앉지 않아서 한 지점에 의식을 두고 이렇게 이제 호흡이 들고 남을 관찰한 것이 좀 네. 맞는 것 같아서 다른 전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른 궁금해요. 분들은 그래 아무래도 저는 의식이 따라가는 걸 이렇게 가보니까 이 들숨에 이 단전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서 그 의식이죠. 단전 이렇게 단계까지 내려가죠. 예, 근데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의식이 또 이렇게 성문에 비유해서 의식이 코끝 어디 지점을 주고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 네. 지점을 관찰해라. 아, 이런 것이 일단 예. 어떻게 들었고 그걸 해봤더니 이것도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그래, 아마 분은 대경님하고 설동님은 어떻게,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는지. 있는가 궁금해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설동님하고 대경님이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그 같은데. 호흡을 그 문지기처럼 한 군데 이렇게 딱 의식을 한 군데 코 끝이라든가 어느 한 지점에 두고 뜨겁고 차갑다는 느낌을 알잖아. 호흡이 들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들고 나감을 그 의식으로 이렇게 딱 아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의식이 호흡의 처음과 끝을 따라가는 거하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스님은 분명히 성문의 문지기처럼 딱 지키고 있으면 문지기는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안 네네. 움직여야 돼. 의식이잖아요. 문지. 그럼 안 네.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거, 의식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그 의식이 움직인다는 거는 뭐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의식이 예, 호흡을 예, 끝까지 예. 하면. 그러니까 지킨다는 그래서 것은 길다 짧다만 그것을 그것만 지켜보는 해보니까,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가지로 딱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좀 애매해가지고, 다른 분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궁금하더라고요, 오래 옛날부터. 하시는 꿀떡님 한번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같이 하고 그러면은 저기 대경 도반님이 마무리해서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처음에는 이제 호흡을 의식을 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반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호흡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집착이 돼 버리더라고요, 호흡에. 호흡에 대한 하나의 또 집착이 하나 생기는 것이 되어 버려가지고 쟤는 그 느낌이 하나 있었던 게 이제 안과할 때 이제 느낌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호흡이 내가 하든 안 하든 이 호흡은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호흡이 내가 뭐 의식에 거기 가서 붙든 안 붙든 상관없이 호흡은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어느 순간에 그 호흡을 그냥 이렇게 아까 관찰을 한다고 그러나요? 그냥 지켜봤어요. 그냥 지켜보고 호흡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지켜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이제 뭐 다른 데로 끌고 갔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다른 데로 끌고 가고 다시 생각이 이래서 호흡으로 오고 막 이것을 반복을 했더니 나중에는 그냥 호흡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호흡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호흡 소리도 안 들리면서 그 다음에 의식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의식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포착이 되니까 같이 막 이렇게 생각할 틈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조용히 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호흡을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렇게 어떤 착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끝에 이제 집착을 하잖아. 코끝에 두잖아요. 근데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것은. 왜냐면 하나의 생각을 몰입하니까. 그것은 잘 못됐다. 조금 더디더라도 호흡을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흡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호흡은 들랑달랑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데로 가면 이 생각을 나는 그냥 의식을 호흡에다 옮겨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은 하고 하거든요. 내가 호흡을 막 주시한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이 다른 데로 가면 이 생각을 그냥 호흡에다 갖다 놓는다. 계속 옮겨 놓는다.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디지만은 이 옮겨 놓는 그 시간대 있잖아요. 이게 조금 이렇게 짧아지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뭐 생각이 어디까지 갔다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옮겨 놓는 게 조금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가려고 하면은 그냥 옮겨놔요. 가려고 하면 옮겨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호흡이 이제 점차 이렇게 쉬는 것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해지면 그때서 이제 조금 의식이 보이더라고요. 의식이 보여가지고 그게 의식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이렇게 막 생각처럼 이렇게 그게 안거할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받고 요즘은 가끔 그런 의식을 보거든요. 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렇지 많이 그런 거를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호흡에다 그냥 갖다 놓는다. 옮겨 놓는다. 그냥. 왜냐면 이 호흡은 내가 뭐 그것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 몸이 붙어 있는 이상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내가 못 느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호흡에다 갖다 놓는 것은 내가 예전에 춘주도바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흡은 축적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호흡은 경험만 있지 다른 거는 축적이 되는데 호흡은 내가 의식을 갖다 놓더라도 뭐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호흡을 할 때도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내가 생각이 막 이렇게 막 다른 데로 가더라도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그 생각이 가면 가나 보다 하고 그냥 그 생각을
그냥 혹에 갖다 놓는다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